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전기 기능장 필기시험 전기 기기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기 기능장 시험은 전기 쪽에 비관련되거나 경력이 없으신 분은 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취득하셨거나 전기기능사를 취득 후 5년 또는 7년 동안에 같은 분야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전기기능장 과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기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강의를 진행이 되는 동안에 기본적인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생략을 하고 본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 기능장은 본인의 직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는 팀원들의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또 임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기능장 필기에 관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분야에 정리가 되시지 않았다 하는 것보다가 비관련 분야나 새로 전입된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기기 부분에 전기기기 과목에 있어서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따라서 전기의 기본적인 지식을 좀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는 물질의 기본 요소인 물질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전자가 이동해서 일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자는 물질의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에서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지는데 그 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회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이에 비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 질량은 같고 전자와 양성자는 그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상태 내에서는 어떠한 물질이든지 중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회전하는 구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청을 이루면서 전자가 회전하게 되는데 그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원심력과 전자가 원자 핵의 그 원심력을 극복하고 밖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구심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전자가 자기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어서 항상 같은 속도로 원자핵 중심을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전자는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자가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여기라고도 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가 되는 전자는 급기야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고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이 자유전자가 원자핵이 당기는 그 힘을 극복을 하고 드디어 그 궤도에서 이탈해서 다른 전자, 다른 물질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전자는 공간을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를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체, 즉 전선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극적으로 발전소에서 이렇게 이 대전된 전자를 많이 생산을 해서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통해서 이 수용가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력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발전소에서 생산이 된 전자가 이동해서 수용가로 전송이 됨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콘센트에 밥솥을 꼽으면은 밥이 되고, 전기 면도기를 꼽으면은 면도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은 누군가가 만약에 제3자가 전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전기의 표현은 전압과 전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전압은 그 약으로 V라고 표시할 수 있으며 단위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압은 V라고 표시하시고 단위는 볼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I라고 표기하시고 이것은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로 읽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새로운 용어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우시게 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압과 전류가 또 무엇이냐, 그 정의에 대해서도 아실 필요가 있겠죠. 전압은 전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이 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아무리
전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힘이 되지는 않겠죠. 이 에너지를 누군가가 일을 하는 장소에, 일을 하게 되는 기기에 전달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전류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가 일을 하는 힘,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전기의 힘, 다시 말해서 전력을 P라고 표기를 합니다. 예, 단위는 W로 쓰고 와트라고 읽어줍니다. 전기의 힘은 전압과 전류로 나타내기 때문에 전압, 즉 전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에너지와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세기의 곱으로 전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P는 V 곱하기 I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는 전자가 이동해서 일을 하는 총체적인 것을 말하고, 그 전기는 다시 전압과 전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전압은 전기가 일을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다. 그리고 전류는 그 에너지를 일을 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의 세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은, 즉 전기의 힘인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전기의 총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전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근본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가 전달됨으로써 전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력을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력량이라고 하죠.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에서 시간인 t를 곱해주면은 바로 전력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watt hour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용한 전력 양에 따라서 전력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전기의 전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총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전기 분야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푸시게 되더라도 전류를 구하세요. 전압을 구하세요. 그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요? 하는 이 문제가 모든 문제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에서 어떤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은 또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압이라는 그 에너지원을 연결해 놓고 부하 쪽으로 전달만 하게 된다면은 그 부하 쪽에서는 다시 말해서 물의 비유를 한다면 물이 넘쳐버리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그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기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전기 분야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금방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방해라는 측면에서 이게 부정적인 어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방해라는 이런 단어보다가 제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제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폼이 나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저항은 영어로는 resistance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니셜을 따서 R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 용어 중에서는 영어의 원어를 사용하는 그런 용어도 있고,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말만 사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말을 사용하게 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항이기도 합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물이 흐르는데 밸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며 물의 양과 물의 흐름, 즉 수류와 밸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즉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 바로 옴입니다. 옴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 옴이라는 분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과 같다는 대원칙입니다. 아마 전기공학 분야에 있어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식을 하나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바로 옴의 법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옴의 법칙은 분명히 하나인데, 이 등호를 중심으로 한 사칙 연산의 이항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공식을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V는 I 곱하기 R이라는 이 식에서 I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I는 R분의 V다라는 또 새로운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R이라는 저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옴의 법칙은 V는 I 곱하기 R이다. 그리고 I는 R분의 V다. R은 I분의 V다. 라고 세 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옴의 법칙은 언제 어느 시에 하시라도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서는 옴의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물론 제가 지금 단위를 쓰지 않았지만은 공부를 하시면서 단위를 붙여서 사용하는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볼트가 되고 I는 암페어가 되고 R은 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남은 게 있죠. 전력입니다. 이 전력을 옴의 법칙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전력은 V 곱하기 I고 단위는 와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옴의 법칙에서 먼저 전압, 즉 V는 I 곱하기 R이다 하는 것을 V 대신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 대신에 I 곱하기 R을 대입을 하게 되니까 I가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I 곱하기 R 곱하기 I는 I 제곱 R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 I 대신에